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 3월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타버린 강원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지를 복구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문가의 일방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4일 시작돼 무려 213시간 동안 이어진 울진 삼척 산불. 비슷한 시기에 강릉과 동해, 영월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5개 시군에 걸쳐 타버린 산림만 2만 700여 헥타르로 축구장 면적의 2만 9천 배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로 기록된 가운데 산림당국이 산불 피해지의 복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처럼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하는 게 아닌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긴급 벌채와 피해목 활용뿐 아니라 산림복구에 쓰이는 나무 종류의 다양성 검토와 송이 생산지 복원 등에 대한 논의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피해지 복원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월 26일과 5월 11일 1, 2차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복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지 중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4,700여 헥타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원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협의회를 통해 복원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 피해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인 뒤 구체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를 본 야생동물 서식지도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복원 과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윤입니다. 입양 주간을 맞아 강원도 입양의 현 주소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입양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는데요. 아이를 키우려는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입양을 도와야 할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서 입양을 전담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춘천에 이어 강릉에 있는 입양 관련 사회복지단체마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진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입양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제 역할을 잃은 겁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국내로 입양된 아이들은 모두 226명. 코로나19 확산 전이었던 2019년 387명이었던 입양아 수는 최근 3년 사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강원도 입양 축하금 현황도 2019년 10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단 2명뿐입니다. 근데 선뜻 접근하기가 되게 접근성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코로나도 한몫했고요. 그 아동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게. 이처럼 국내 입양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입양특례법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미혼모들은 신원 노출을 꺼리지만 지난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 동의서가 있으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는 지자체에 직접 의뢰해야 하는 등 입양 장벽이 높아진 것입니다. 입양도 임신이나 출산처럼 문턱을 낮춰서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그 입양 아이가 잘 크는지는 잘 관리만 한다면 이렇게 출생신고의 부담으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가정위탁을 받거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면 보육시설로 내몰리는 상황. 보호아동의 60% 이상이 시설에 들어갔고 집계되지 않은 낙태와 영아 유기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중 하나인 입양. 현실에 동떨어진 입양특례법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입양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고민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들은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90살 생일을 맞은 환자에게 깜짝 선물을 안긴 간호사들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환자실 병상 옆에 레벨 D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3사람이 인터폰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율동을 시작합니다. 병상에서 맞은 생일 축하, 누워있던 환자도 박수로 화답하며 기뻐합니다. 생일 축하를 받은 사람은 김순봉 할머니. 김 할머니는 확진 뒤 격리 중이던 지난달 17일 폐에 물이 차는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90번째 생일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보호자 면담에서 이 얘기를 들은 당직 간호사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환자분이 입원하신 곳이 1인실 격리방이어서 아마 많이 외로우실 거거든요. 그래서 생신이나 특별한 기약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의료진의 속 깊은 배려 속에 김 할머니는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얼마 전 퇴원했습니다. 격리돼 있으니까 얼굴도 못 보고 좀 속상했죠. 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눈물 나고 또 감동이었죠 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확진자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가 벌어지는 의료 현장에서 손녀뻘 간호사들은 아픈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맞붙은 홍천 군수 선거. 이 춘천 MBC에서 어제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 예상대로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안들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지 백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천 군수로 두 차례 군정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허필홍 후보. 홍천 군의원과 도의원으로 1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국민의힘 신영재 후보. 굵직한 두 정치인이 맞붙으면서 이번 홍천 군수 선거는 빅매치로 꼽힙니다. 토론회는 초반부터 불꽃이 튀었는데 두 후보는 송전선로 문제 등에서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허필홍 후보께서는 이 사업이 백지화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셨지만 적극 백지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홍천 군민의 대표자인 군수로서 방패막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백지화를 선언해야 됐습니다. 허필홍 후보는 홍천 용문 철도 유치와 예산 확보를 위해 신영재 후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국회를 철도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정도나 혹시 다녀오셨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딱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신영재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기업 유치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재임 기한 4년 동안 우리 지역에 기업 유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저는 우선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후보의 격돌은 호국원 유치를 놓고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더 이상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좀 두려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허필홍 후보는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 반면 신영재 후보는 친환경 명품 신도시 조성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꼽고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두 후보 간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남은 기간 선거전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홍천 군수 정당 후보자 토론회는 유튜브 춘천 MBC 뉴스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무리되면서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도 어제 오전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후보자 등록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43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군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최강익 예비후보는 출마 포기를 선언하고 강원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전교조 후보들이 연대해 강력한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신경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강사명 민성숙 예비후보는 당선 이후 공통 공약을 실천하는 원팀 정책 연대를 선언했지만 후보 단일화 수순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재 교육감 출마자는 8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본선을 치를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인 오늘 오후 6시 이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관문인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어제 2차 법안 소위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벌어진 여야의 갈등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 과정처럼 특별자치도의 지위 부여와 행정명칭 변경 등 기본적인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을 정부와 여야, 강원도가 나중에 논의해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항소심을 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무죄 취지를 그대로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임용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 핸드폰에 불법 어플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추적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한 건 이례적인 것으로 이 여성이 불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수했지만 남편의 외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4억 원을 투입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추진합니다. 지난 2019년 15,000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던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10월 철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경기와 인천과 함께하는 뚜르드 DMZ 2020 국제자전거 대회도 오는 8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은 다음 달부터 철원군을 시작으로 접경지 5개 군에서 10월까지 10차례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을 동서로 잇는 DMZ 평화의 길 사업을 올해 안에 마칠 방침입니다.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에서 고성을 잇는 최북단 보도길로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철원 고성 간 301km, 20개 노선의 도보길을 연결하고 지역별 거점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국비 54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평화의 길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는 마을 특성을 반영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자치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만만한 의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의제를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된 의제는 주민들이 시 예산을 통해 직접 마을 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 환경포럼과 환경공단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공동당은 10개 기관에서 단체에서 주최한 2022년 상반기 물종합기술 연찬회에서 강릉시가 물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상수도 경영 건전화와 누수를 줄이는 유수율 향상 시스템 구축, 침수 예방을 위한 펌프장 증설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힘쓴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행사 개최주인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주중, 대성중, 원주여중, 상지여중 등 4개의 단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됩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원주 지역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원거리 통학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올해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해당 학교의 학교장 의견서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전환학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원주에서는 2019학년도 북원중학교에 이어 올해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고 내년에는 학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태백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태백 스피드웨이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태백시와 코리아 스피드 레이싱이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엔 전국 70개 선수단과 운영진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태백중앙로에 레이싱 모델이 함께하는 포토존이 운영되는 등 그리드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한편 이벤트가 열리는 태백중앙로는 주말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차량이 통제되고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합니다. 춘천시가 거두 농공단지 내 복합 문화혁신 지원센터를 만들고 퇴계 농공단지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거두 농공단지에 63억 원을 들여 문화공간과 식당 등이 들어서는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퇴계 농공단지에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에서 노인과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책을 읽어줄 장년층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원주 시민 가운데 6월부터 11월까지 총 24번의 현장 방문이 가능한 사람 2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양성교육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원주시나 시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철원군의 관광을 총괄하게 될 공기업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어제 관광 분야 공기업 설립을 위한 기초타당성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